오랫동안 일을 해갈수록 결국 계약은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클로징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세일즈 백문백답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클로징 확률을 높이는 4가지 꿀팁.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라. 기존의 세일즈 서적이나 세일즈 교육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클로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1번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내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 움직입니다. 내가 이 계약이 필요해야, 내가 이 고객하고 계약하는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든 내 목표를 달성하든 다른 어떤 이유가 있든 뭔가 나에게 이게 절실해야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거를 먼저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절실해야만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결핍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어머니거든요. 간절함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이걸 이렇게 얘기해 봐야지, 저렇게 얘기하면 할까?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밋밋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클로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왜 이 계약을 꼭 해야만 하는지를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온몸이 곤두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기운을 받아요. 내가 정말 이 계약이 필요할 때는 고객이 느껴요. 이런 얘기를 고객들은 웃으면서도 해요. 좀 친한 지인들은 지금 제가 이거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실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클로징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내가 이 계약을 절실히 원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1번이었고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민하라입니다. 이거는 흔하게 들리는 얘기지만 여러분, 실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민하라는 건 상대방의 관점에서의 이익을 찾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1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내 이익을 생각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고객들한테 가서 설명하는 하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내가 이 계약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내가 떠올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상대방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수들은 가서 고객들한테 그 내 이유를 설명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니까요. 그거는 그분들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 계약을 해야 되는 나의 이유고요. 여러분은 고객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왜 이게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클로징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즉, 내 이익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익에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세 번째, 니즈부터 다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순이 있거든요. 우리가 상담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품의 장점만 계속 어필합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요. 이건 예전 상품들과 이게 다르고요. 이게 어떤 점이 좋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점을 나열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필요해서 합니다. 그 필요가 충족이 될 때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클로징 전 단계까지 내가 적정하게 그 필요성을 잘 어필했는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게 만약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고객이 지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다시 처음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니즈를 상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만큼 강력한 압박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만큼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가도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세일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죠. 몇 월 며칠까지 뭘 지급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들어요. 왜? 사람은 시간이라는 그 제한 그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일즈 포인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보험료가 오른다든지, 다음 달까지가 상령일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보험 내용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은 움찔하는 거예요. 이왕 할 거 지금 하는 게 득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클로징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지금 이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라. 즉, 내 이익이 돼야만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궁리한다. 두 번째, 상대방 관점에서 고민하라. 내 이익에 호소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에 호소하라. 세 번째, 니즈부터 다시 상기시켜라. 고객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산다. 네 번째, 시간만큼 강력한 압박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